많이 즐거웠다고 들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저는 강의 컨셉으로 갈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프시고 당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의 뇌물을 준비했는데 호응을 많이 해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요 사례 개념화 연구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네, 저희가 이제 이번에 할 목표는요,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사례 개념화의 방법 구조를 알고 이를 적용시켜보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자, 우리가요 사례 개념을 하러 모였는데 도대체 이 사례 개념화라는 건 뭘까요? 사례를 개념화하는 것입니다. 네, 사례를 개념화한다라는 의미긴 하죠.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아우 왜 이래? 사례를 기본에 접목하여서 명료화한다. 네, 점점 질문을 할수록 뭔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네, 사례 개념화라는 것은요,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조직하는 것을 바탕으로 내담자의 상황과 패턴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설명할 때 이 이론적 배경이 있어야 하며 이를 이용해서 상담의 목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담 과정 내에서 이제 내담자에게 있어서 내담자가 상담의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 또는 효과성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부분들을 좀 예상을 하고 이에 맞춰서 저희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이제 사례 개념화라고 이제 스페리 씨가 2010년에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례 개념화를 도대체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이 생기겠죠. 이번에는 그러면 이건 왜 해야 되는 걸까요? 적절한 상담 비율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네, 적절한 상담 도입. 수경 선생님, 자, 사례 개념화는 왜 해야 할까요?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서 상담 초반에 내담자의 주호소 문제를 확인하고 상담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사례 개념이 필요합니다. 네, 말씀 너무 잘 해주셨어요.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사례 개념화를 왜 해야 하는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겠죠. 자, 사례 개념은 상담의 성공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가장 예측할 수 있는 높은 확률을 가진 변인입니다. 상담의 방향성을 잃지 않게 해주고요. 내담자의 하나하나에 맞게 유연성 있게 저희가 대처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조금 우리가 도외시할 수 있는 상담의 목적, 목표, 방향성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내담자와 합의된 목표를 해결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관된 상담 전략을 구상할 수 있고요. 또 이런 작업을 통해서 저희는 내담자에게 더 질 높은 상담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거를 이제 저희는 이게 계획이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 계획을 가지고 상담 장면 안에 들어가면 상담에 대한 자신감도 얻을 수 있겠죠. 이만큼 중요한 사례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저희 다 알고 계신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네, 성은 선생님, 어떻게 하는 걸까요? 상담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내담자들이 어떤 호소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같이 접목시켜야 된다고. 이론을 접목시킨다. 네, 핵심이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떠한 A라는 현상이 있다고 봅시다. 어떠한 A라는 일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서 현재의 상태가 되었어요. 자, 우리 과학자로서의 면모를 한번 되새겨보면서 우리 데이터 하는 방법 아시죠? 자, 어떤 상황을 설명할 때는 변인 A, 변인 B, 변인 C가 있어요. 우리서 A에서 이제 C로 넘어가는 과정은 저희가 반드시 그것만 있다고는 할 수 없어요. 조절 요인이라든지 매개 요인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매개 요인과 조절 요인이 어떻게 내담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가설을 우리가 설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를 위해서 저희는 실무자로서 과학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 또한 상담자의 역량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설 검증은 내담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기존 지식, 우리의 이론적 배경에 일종의 이제 가설을 세운 다음에 상담 장면 안에서 보이는 내담자의 언행, 인지, 사고 등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내담자 이해 작업은 계속해서 수정이 가능하고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는 그러한 사회 개념화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 키워드는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각 요소들은 내담자, 이론적 배경, 목표와 전략, 지속적 점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순서대로 진행되기는 하지만 모든 순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내담자 이론적 배경에서 계속 지속적 점검을 할 수도 있고 이론적 배경에서 이제 목표 전략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점검을 계속 할 수도 있고 또 이론적 배경을 다시 세워야 할 때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먼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부터 볼게요. 내담자예요. 내담자에 대한 모든 정보의 총 집합을 의미합니다. 내방 경위, 호소 문제, 행동 관찰, 가족의 역동, 관계, 사회문화적 배경, 대인 관계, 역기능적 신념, 강점과 약점, 현재의 상태 등등등 이런 정보들은 쓸모없는 것은 전부 없어요. 다만 상담 장면 안에서 보이는 언행과 이론에 대입했을 때 우리가 자세하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넘어가면요.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바탕으로 내담자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죠. 내담자가 어떤 도움을 받고 싶어 한다, 나는 뭐를 원한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담자에게 있는 정보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론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론적인 배경은 상담 과정의 근거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자, 보시면 저희가 알고 있는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정신분석, 대인관계, 인지, 행동, 게슈탈트, 마음챙김, 동기강화, 이야기, 해결 중심, 인간 중심, 많은 정보들이, 많은 이론들이 있고요. 한 이론만 쓰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자신에게 맞는 한 이론을 찾은 다음에 그 이론을 바탕으로 다른 기법들이나 전략을 통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요즘에는 이제 통합 절충적으로 사용하는 추세로 확산되고 있고요. 자, 다음이요.
목표와 전략입니다. 이론적으로 내담자를 설명하기를 저희가 했어요. 할 수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당연히 목표와 전략을 세워야겠죠. 내담자의 상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저희는 내담자와 합의된 목표를 설정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또 질문 나갑니다. 자,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실천 가능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네, 실천 가능하고요. 내담자와 합의된 목표. 네, 합의된 목표. 구체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자, 맞습니다. 행동보다는 우리 결과, 성취로 진술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검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가능한 목표. 자, 이 세 가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우리 통합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면도 고려를 해야 돼요. 내담자의 능력과 기간을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좀 설정해야 하고, 호소 문제와 이제 상담자의 임상적 목표의 합의점도 찾아야 하고, 막 복잡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다 충족시키는 목표를 세울 수 있을까요? 물론 세우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 거의 단기 상담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10회기, 12회기 안에서 우리가 그거를 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좀 이거를 다 지키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이전 회기에 비해서 발전한 것을 토대로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즉, 내담자의 주관적인 만족감과 변화를 기준으로 삼아서 저희가 계속 수정된 목표를 하나 단계를 밟아가듯이 뭔가 게임을 클리어하는 느낌으로 다가가시면 됩니다. 자, 전략은요, 밑에 써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기법들, 알고 있는 많은 전략들. 예를 들면, 인지행동 치료나 REBT의 ABCD 기법, 아니면 인지행동의 인지치료의 이제 소크라테스 질문, 해결 중심이나 이야기 치료에서 보이는 문제를 외제화하는 것, 또 마음 챙김에서는 명상, 게스처트에서는 접촉과 경계 알아차리기, 또 다른 워크지 활동, 또 보드게임을 이용하거나 어제처럼요, 인생 그래프 이런 거를 활용하거나 워크지를 이용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상담이 초기, 중기, 후기에 따라서 또 개입이 달라지죠. 이거에 따라서도 과정이 달라지므로 맞춰서 전략 수정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앞에서 계속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지속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 내용입니다. 상담자가 가정한 내담자의 이해가 설정한 이론들로 설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매번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나 언제나 1, 2회기 초반에 이해한 내담자의 패턴이 끝까지는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수정이 필요한 거예요. 언제든 이를 수정하고 효과성 있는 기법들과 전략들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내담자에게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일본이 있을 수가 있고 내담자에게 더 잘 맞는 기법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내담자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꼭 그대로 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유연하게 좀 수정을 해서 내담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저희에게는 있어요. 자,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는 좀 이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각 순서대로 밑으로 쭉 내려갈수록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첫 번째로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조직한 다음에 내담자의 상황과 부적응적인 패턴을 먼저 파악하고 이해하고 설명하는 이론적 배경이 있겠죠. 또한 강점과 적응적 상황을 예상하는 것, 도전과 상담에 있어서 장애물을 예상하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내담자, 이론적 배경, 목표와 전략 그리고 여기서 지속적으로 점검이 들어가는 이런 유기적인 논리적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상담을 안내하고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이것 또한 목표를 세우고 상담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목적과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겠죠. 방법 및 전략도 똑같이 전략을 세우시면 되시고요. 이 각 과정이 계속적으로 유기적, 논리적으로 역시 연결되어 있어야 하면서 논리적인 근거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론적 배경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랑 한번 같이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 교육자료에 나와 있는 실습 사례 1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첫 번째로 저희가 할 일은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조직화하는 것이었어요. 자, 한번 여기서 우리가 조직화를 한번 해봅시다. 정보를 모으기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찾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고등학생 1학년이고요. M은요, 외고에 다녀요.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요. 집으로 불쑥불쑥 이제 외출증을 끊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힘들대요. 근데 버티기 어려운 이유는 겉으로 다 같이 잘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 소외되는 아이들이 보인대요. 그게 너무 아이들이 가식적으로 느껴지고요. 또 그들끼리 자기를 제외하고 잘 생활하고 노는 모습도 많이 불편하대요. 힘들어하고요. M이 반 아이들과 다 같이 어울리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초등학교 때 이제 친구의 배신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따돌림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부정적인 피드백, 너무 나댄다 이런 말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 M이 선택한 방법은 자발적인 악사로 다니거나 아니면 가면을 쓰고 다시 만나거나 하고 있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다라는 상황이고요. 남자친구가 있는데 지금 헤어진 상태고요. 학교 생활을 보면 지금 서울 상위권 대학에 가기에는 불안정한 성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매일 3시간 이하 자면서 공부 중이고요. 그런데 계속 이런 것들도 자기만 못하는 것 같아서 속상해하고 일반 학교로 전학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나 이조차도 계속 어차피 공부를 해야 하니까 많이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정보가 거의 다 나왔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내담자의 지금 상황과 부적응적인 패턴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거에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요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이론적 배경은요, 저희 REBT, 인간중심, 마음챙김, 겔슈탈트, 이야기 치료의 이름을 한번 섞어서 설명을
해보려 합니다. 자, 내담자는 기존 왕따, 그 다음에 부정적 피드백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나댄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는 원래 이 아이는 성향은 좀 활발하고 발랄한 성격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배신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면서 위축이 되어 있었겠고 그 덕분에 그 때문에 아싸로 자발적인 아싸로 지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고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도 매우 크죠. 이런 부정적인 경험은 내담자에게 매우 아픈 사건으로 다른 사회적인 상황에서도 뭔가 부정적인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부정적인 경험에 대한 걱정,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남으로써 인지적인 왜곡이 형성됩니다. 이 아이의 이면적인 욕구는 관계, 인정, 그리고 완벽한 주의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자기의 욕구 그리고 신념과 상충되는 경험들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여러 번 시도하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도 하고 그랬는데 변화하지 않아요. 이때 우리의 억제 시스템이 무너지죠. 이 아이의 시스템이 무너졌어요. 일정한 한계를 넘어섰어요. 자,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노력하는데도 되지 않아. 불평감이 커지죠. 뭔가 외로움, 소외감, 분노, 억울함, 답답함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비슷한 언행이 보이거나 비슷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 M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또다시 정서와 행동이 반복되게 되겠죠. 자, 불평감이 이렇게 커지면서 역기능적인 신념이 공고화되는 이러한 부정적인 패턴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이에게서 어떤 역기능적, 비합리적 신념이 있을까요? 이 아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소외되지 않고 친하게 지내야 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소외되는 사람 없이 친하게 지내야 하고요. 자, 근데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외고에 다니고 있고 또 공부도 막 그렇게 중위권이고 그러면 공부는 사실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다른 애들보다 공부를 못하니까 공부를 더 해야 된다. 밤이 새면서까지. 자, 그리고 내가 친구를 이렇게 사귀려고 노력하는데 사람들은 몰라준다. 바뀌지 않는다. 나만 답답하다. 라는 이러한 사고가 좀 공고하게 있겠죠. 자, 이렇게 이론적 배경을 넣어서 설명이 가능하다면요. 다음으로는요, 저희가 전략과 목표를 세우게 되겠죠. 자, 그래서요, 저희가 목표를 한번 정해봤어요. 이를 토대로 이제 임상적 목표와 합의적 목표를 두 개를 세웠는데, 자, 이 사례에서는 1, 2의 임상적인 목표를 가지고요. 3의 목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좀 합의를 이끌어 봤습니다. 그래서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감정을 해소하고 자기를 이해하는, 부정적인 패턴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이제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3의 목표가 있겠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3번을 이끌어내는 것부터 작업을 해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제 동기감과 아니면 이제 이야기 치료에 근거해서 이런 3번의 합의를 도출한 다음에 목표 1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인간 중심이나 게슈탈트 이론과 방법을 사용합니다. 인간 중심은요, 이제 내담자의 처한 상황과 상황에 대한 이제 공감적 경청, 또 반영,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이런 상황에 이제 놓여진 것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작업을 거치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제 유기체적 가치와 가정이 있죠.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의 관점에서 너는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한 발짝 더 잘 나아가고 있다. 그런 것들 잘 버티고 있음을 이런 관점에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또한 경험에서 뭔가 왕따 경험, 부정적 피드백을 계속 받았던 경험 이런 경험들에서 그런 내게 괴로움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좀 할 수 있게 용기가 된다면 빙의자 기법을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좀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이제 이론적 배경을 좀 교수를 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내사, 후사의 이제 자각을 좀 해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좀 부정적인 패턴을 이해를 했으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내가 어떻게 이를 컨트롤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작업을 3번을 이제 하게 됩니다. 3번을 할 때는 이제 이야기 치료와 아이비트를 많이 사용을 해요. 먼저 내가 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외제화합니다. 클레이나 뭐 그리기 이런 시각적인 방법, 촉각적인 방법을 사용하셔도 되고 그냥 인지적인 부분으로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외제화한 다음에 영향력에 대해서 탐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기강화 상담을 계속 들어가고 이제 해결 중심이나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독특한 결과 다른 말로는 예외적인 상황이죠.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내게는 이런 내면의 힘이 있다.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상황도 있었다. 그거를 이제 찾아보면서 하나씩 전략을 세우고 실행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이제 비합리적인 신념을 탐색하고 이때는 이제 ABCD 모델이나 소크라테스 질문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또 이완하고 인지적, 행동적 과제를 수행하고요. 또 은유, 비유, 유머를 통해서 이제 자기 이해, 또 논박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1, 2, 3을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네 번째로는요, 강점 장애물들이 있어요. 상담 장면 안에서 아이가 상담의 효과를 내게 좋은 부분을 이제 보호 요인이라고 하겠죠. 상담에 대한 동기가 높고요. 자신의 역기능적인 사고, 비합리적인 신념을 인지하고 있는 아이예요. 또 뭐가 상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또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 많이 이제 상담이 진행될수록 많은 것들을 찾아낼 수 있겠죠. 자, 장애물들은요, 우리가 촉발 요인, 유지 요인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학업에 대한 불안이 있고요. 학교의 분위기상 계속 방해 인물로 이제 낙인이 찍혀 있어요. 또한 남자친구와 지금 헤어져서 힘든 상태고요. 자존감도 낮고 따돌림 경험이 있고 또 3시간 이하로 자니까 수면 부족도 있고 우울감, 불안감이 높은 그런 상태입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이제 상담에 대한 동기가 높으니 치료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는 이제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겠죠. 시간을 그 대신에 M의 주관적인 현실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정당화하고 수용해주고 정서를 쏟아낼 수 있는 경험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반부에는 계속 이런 패턴을 이해시키며 이제 자아 크기를 올려주고 혼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도록 저희가 도울 필요가 있는 거겠죠. 동시에 역기능적 신념을 탐색하고 너가 생각하는 게 이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면 이제 후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합니다. 식습관, 수면 습관 이런 것도 저희가 파악을 해야겠죠. 인지행동 기법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요. 또 이제 모와 긴밀한 협조가 되도록 아이에게 이제
내담자가 이제 건강하게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케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보 제공하고 꾸준히 유기적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이제 좀 성공적으로 끝난다 싶으면 후기로 넘어갑니다. 작업을 정리하고 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겠죠. 계속 중반에 작업을 점검하고 다른 유계 목록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계속해서 격려해주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저희 실습 2 사례 2라고 써져 있는 부분을 볼게요. 자, 이제부터는 선생님들이 직접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4명씩 팀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뒤로 그 3명인 분도 있고 4명인 분도 계신데 지금 앞뒤로 지금 나눠지시는 분들은 앞뒤로 나눠주 4명씩 모여주시고요. 좀 혼자 앉아 계신 분들은 한 팀으로 좀 모여서 옮겨주세요. 성은쌤이랑 행수쌤이랑 마이크 양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부장님과 선생님들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나왔는데 저희 정보를 다들 아시겠지만 11살이고 집중력도 낮고 감정 표출이나 조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상황을 봤을 때 그냥 간단하게 하셔서 목표랑 그런 감정을 봤을 때 스스로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하지만 이런 성격, 앞에서 말한 성격들이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봤는데 저희는 스트레스 거래 모델이나 그리고 성격에서 아까 제가 말했는데 타입 A 성격이라고 해서 이런 학생들이 좀 자신의 성격을 인지하고 그런 게 있어서 좀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스트레스 거래 모델에 의하면 고통을 증폭시키는 대처, 부적응적인 대처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게 조금 이론적에서 맞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 인지행동이나 특히 이야기 치료 얘기를 하면서 이론적인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얘기를 해서 이야기 치료에서 얘기를 할 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제 이야기 치료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야기 치료에서 상위 부정적인 이야기를 대처하는 게 있고, 다시 아까 말한 이제 독특한 결과 말씀하신 거를 할 때 이렇게 언제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언제 또 혁신적 그런 순간이 나오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이에서 상담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사이의 거리나 그 중간중간에 어떤 순간들이 나오는지를 파악하는 게 좀 이 사례에서 전략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이 정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한번 쫙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추가하거나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팀 중에서 자유롭게. 저희는 감정 표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액팅으로 이렇게 행동화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 목표에서 자기 감정을 정말 이렇게 말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연습이 좀 해보자, 이렇게 좀 합의된 상담 목표에 하나 넣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팀은요? 다 해야겠다, 팀. 자, 그럼 수경쌤 팀 한번 볼게요. 안 했나봐요. 어제 안 했나봐요. 생각할 시간 드릴까요? 아니, 저희 여기서 지금 말씀드릴 텐데 네. 저희 팀은 전체적으로 이 프로세스를 따라서 쭉 가면서 굉장히 성실하게 했습니다. 네, 정보를 모아서 조직화하는 부분을 저희는 위험 요소하고 보호 요소 두 개를 나누어서 좀 살폈고요. 그리고
감정공적인 패턴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아이가 충분히 이제 공감받지 못했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그 감정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감정을 좀 타당화하고 이 아이가 충분히 그랬을 것이라는 것을 공감적으로 이해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나누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어떤 이론을 주로 접목하셨을까요? 네, 인간 중심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그 접촉할 수 있도록 게슈탈트 이론과 그다음에 현실 치료적인 방향으로 이 방향을 어떻게 네. 갈 것인지 네. 대략적으로 그 두 세 가지의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상담을 안내하고 초점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아동이 자기의 그 감정을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액팅아웃 행동화가 계속 나오고 그것이 학급에서 또래 관계에서 특히 가정에서도 가정에서는 여기서는 표현하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아동이 자기의 어떤 감정을 언어화하지 못하고 계속 행동화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상담의 방법과 그 임상적인 전략으로 이제 저희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조금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역할놀이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보고 피규어를 통해서 이 아동이 좀 안전한 그 상담 현장에서 자기 감정을 좀 표현하고 그 감정을 좀 객관화시키면서 자기의 일단은 자기 감정이 그랬을만 했겠다라는 충분히 이렇게 자기의 그 감정을 공감을 갖고 지지받는 그 이후에 그러면 타인이 이 상황을 볼 때 어떻게 느꼈을까를 다시 이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삼았고 이 전략이 마치 게슈탈트의 비니자 기법으로 쓰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도 하지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상담자와 그 피규어를 통해서 다시 듣는 것으로 이렇게 보상을 받는 그런 과정을 겪었고 거기서 또 나아가서 어쨌든 이 아동이 현실적으로 자기의 그 현실 세계에서 잘 기능적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조율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역할 연습을 가지고 역지사지를 통해서 이제 이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겠다라고 봤는데 저희가 여기서 좀 한 가지 의구심을 갖는 부분은 이 아이가 주의력이 결핍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규칙이나 또 이런 것들을 또 학습적인 부분도 그렇고 낙인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경계선 지능의 아동이 아닌지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한계로 남아있다고 느꼈습니다. 네, 진짜로 어떤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기질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뇌 같은 문제에서 이제 뭐 ADHD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런 가능성들을 한번 조율해보는 게 좋겠죠.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모든 팀들을 다 들어보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저희가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발표해주신 팀 선생님들에게는 제가 당 떨어지셨을까봐 초콜릿을 오늘 발표하신 우리 수경쌤과 저 지금 이름을 못 외웠어요. 죄송합니다. 받기 때문에. 선생님께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고려만 문자 드릴게요. 고려 문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저희 사례 개념화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 QR코드 지금부터 찍어주시면 됩니다. 아니요, 12시 1분이요. 지금 12시예요? 아니요, 11시. 12시. 네네네네. 제가 헷갈렸네요.